처음 만난 68세 남자와 재혼 후 첫날 밤, 그리고 그의 충격적 반전. 저는 한은숙입니다. 63세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 이렇게 혼자만 계시면 어떡해요?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해지실 텐데. 그래서 딸이 무작정 저를 끌고 간 곳이 바로 재혼 중매 행사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했죠.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만요, 엄마. 그냥 사람들이라도 만나보세요. 딸의 말에 떠밀려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준호라는 분이었습니다. 68세,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방범 설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느라 바쁜데 준호 씨는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마디 하더군요. 혼자 사는 게 제일 무섭죠.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용감한 분이시네요. 전 매일 무서워요.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말이죠. 그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혼자 버텨왔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거든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으니까요. 그럼 같이 무서워할까요? 준호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제가 되물었죠. 네, 진짜로요.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바로 재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재혼을 결정하다니요. 딸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 씨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였나 싶더라고요. 20대에 첫 결혼할 때도 이렇게 설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든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 씨가 촛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전기가 나갔나요? 물어보니 아니요. 그냥 분위기 내려고요라고 하더군요.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서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준호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안 무서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냥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아왔는데 오늘 밤만큼은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무서울 일 없겠네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준호 씨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재혼을 하고 이렇게 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요.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어요. 아직 일어나기엔 이른 시간이었죠. 준호 씨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일어나셨나 싶어 가보니 준호 씨가 뭔가를 급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약통을 재빨리 서랍 안으로 밀어 넣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아, 네. 습관이에요. 경찰할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요. 그런데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들킨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약 드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비타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몸 관리 차원에서요.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급하게 숨겼을까요? 비타민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신과 약물 같은 걸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루 만에 결혼한 사이니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설탕은 안 넣어주세요. 준호 씨가 신문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몇 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처음 이 집에 왔는데 준호 씨가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위치도, 찬장에 뭐가 있는지도, 심지어 촛불이 어디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려고 구한 집이에요. 준호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잠시 후 준호 씨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제는 긴장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거실, 주방, 침실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깨끗했어요. 침실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옷장 뒤쪽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 주변으로 전선 같은 게 보였습니다. 혹시 CCTV 배선인가 싶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흔적이었어요. 배선도 전문적으로 숨겨져 있었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을까요? 누가 언제 설치한 걸까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 씨가 설치한 걸까요? 아니면 이전에 누군가가 설치해 놓고 간 걸까요?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옷장 구석구석을 더 살펴봤어요. 그러자 또 다른 배선들이 보였습니다. 거실 쪽으로도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 집 전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왠지 섬뜩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한 걸까요? 하루 만에 결혼을 결정한 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어제 그렇게 따뜻하고 로맨틱했던 준호 씨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샤워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옷장을 정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어요. 뭐 하셨어요? 옷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 씨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집이 마음에 드세요? 네, 깨끗하고 좋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지내실 텐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협적으로 들렸을까요? 분명 평범한 말인데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의 눈빛도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날카롭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점심때까지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저는 계속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약통, CCTV 배선, 그리고 그 묘한 미소까지 모든 게 퍼즐처럼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도자기 공방 보러 가신다고 하셨죠? 준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제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오후에 가보려고 해요. 혼자 가세요? 네, 혼자요. 준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같이 갈까요? 친절한 제안 같았지만 왜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을까요? 괜찮아요. 멀지도 않고요. 제가 사양했어요. 그러자 준호 씨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시 모르니 제 전화번호 꼭 저장해 두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를 통제하려는 걸까요? 결혼 첫날부터 이런 의심을 품는 제가 이상한 건지, 정말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자기 공방을 보러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발견한 이상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나만의 도자기 공방을 드디어 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준호 씨는 출근길이라며 먼저 나갔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늦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서더군요. 혼자 남은 저는 간단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공방으로 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를 들렀습니다. 며칠 전에 예약해둔 곳이 있었거든요. 중개인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여기가 그 자리예요.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해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공방 건물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이었고 채광도 훌륭했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벌써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모습 말이에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중개인이 물었어요. 네, 정말 좋네요. 계약하겠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조건도 좋았고 위치도 제가 원하던 곳이었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혼자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물레를 놓을지, 작품을 진열할 공간은 어떻게 꾸밀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현관 문고리에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색깔도 다르고 길이도 훨씬 길었거든요. 갈색 머리카락이었는데 웨이브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개인 말로는 한 달째 비어있던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언제 생긴 머리카락일까요? 바람에 날아온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문고리에 이렇게 정교하게 걸려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공방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뒤편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창문 아래쪽을 보는데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예쁘네요. 딱 그 세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예쁜 글씨체로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름이 돋았을까요? 분명 칭찬하는 말인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남긴 메시지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쪽지를 떼어내려다가 말았어요. 혹시 지문이나 다른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디선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저를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는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거든요. 혹시 집에도 누군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흔적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어요. 머리카락과 쪽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 저를 지켜보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예쁘네요 라는 글씨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칭찬이지만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마치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준호 씨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공방은 어떠셨어요? 준호 씨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계약했어요. 그런데 망설여졌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혹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뭐죠? 준호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진지해졌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머리카락 사진과 쪽지 사진을요. 준호 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오늘 공방에서 나올 때 발견했어요. 분명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요.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계속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준호 씨가 일어나서 창문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커튼도 모두 쳐주고 문단속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요즘 세상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공방 갈 때는 꼭 연락 주시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정말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저를 택한 걸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 옆에 붙어 있으세요. 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든 같이 가고 혼자 남겨두지 않을게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의존하게 되다니요. 준호 씨가 정말 저를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준호 씨 옆에 있으니 안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약속대로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녀주니까 그 무서운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공방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오늘은 준호 씨와 함께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공방에 필요한 장비들을 주문하고 나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자기 클래스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준호 씨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아직 준비할 게 많지만 설레네요. 정말 그랬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입구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자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라야. 준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 이 여자가 준호 씨의 전 부인인가 보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박준호 씨잖아요. 그 여자, 미라 씨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유명한 새 부인이시고요. 준호 씨가 불편한 듯 일어서려 했어요. 미라 씨, 우리 가봐야. 잠깐만요. 인사도 안 하고 가시게요? 새 부인분께 축하 인사라도 드려야죠. 미라 씨가 제 앞에 와서 서더군요. 안녕하세요. 윤미라예요. 준호 씨 전 부인이죠.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빚더미에 눌린 남자랑 결혼 축하해요? 미라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빚이라고요? 준호 씨에게 빚이 있다는 걸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준호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미라야,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라고요? 당신이 제게 진 빚은 어떻고요? 그것도 끝난 일인가요? 미라 씨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나가서 이야기해요. 준호 씨가 미라 씨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 남이잖아요. 부인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 알려드릴게요. 미라 씨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 남자 집에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카드빚은 또 얼마나 되는지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기 새로 온 사람 아니야? 맞아. 하루 만에 결혼했다는 그 사람.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준호 씨가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없을까요? 전 부인으로서 새 부인분께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라 씨가 비웃으며 답했어요. 은숙 씨, 이 남자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세요? 빚만 잔뜩 지어놓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미라 씨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준호 씨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루 만에 결혼하면서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거죠. 가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실인가요? 준호 씨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준호 씨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말 빚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나 봐요. 그럼 저는 정말 속은 건가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보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미라 씨가 승리한 듯 웃었어요. 은숙 씨,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이 남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돈 보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뭘 보고 하루 만에 결혼해? 요즘 노인들 정말 이해 안 돼. 그런 말들이 귀에 파고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요?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요?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제발 그만해.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 씨가 쫓아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숙 씨,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요?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준호 씨 손을 다시 뿌리쳤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가 말할 때예요? 결혼하고 나서요? 아니면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나서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경찰이라면서 부정사건에 연루되어서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무고한 일이었지만 해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준호 씨가 설명하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미라 씨 말이 다 사실이네요. 저는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어요. 은숙 씨, 제 마음은 진짜예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절대 아니에요. 준호 씨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아주머니, 약국 아저씨, 심지어 아이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 돈 많다고 하루 만에 결혼한 사람 아냐? 나이 먹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거지. 불쌍해라, 완전 속은 거네. 그런 말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초췌한 얼굴. 이게 재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부의 모습인가요? 너무 초라했어요. 내가 또 잘못 선택한 걸까요? 첫 번째 결혼도 쉽지 않았어요. 시댁의 차가운 시선,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남편의 병까지. 그래도 그때는 사랑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뭐가 있나요? 하루 만에 쌓은 감정일 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요? 동네 사람들 시선 받으며 준호 씨가 숨기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지 모르면서요. 그리고 그 무서운 스토커까지.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은숙 씨,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미라 씨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빚더미에 눌린 남자, 무책임한 남자, 속이고 있는 남자.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질투심에 하는 말일까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첫 번째, 결혼할 때는 몰랐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결혼하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각자의 과거, 전 배우자, 경제적 문제까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잘못 선택한 걸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미라 씨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준호 씨와 저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고 준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시장이라도 같이 갈까요? 집에만 있으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아요. 집에 있을게요. 제가 거절하자 준호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 일도 있었고, 제가 지켜드려야죠. 그렇게 말하는 준호 씨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결국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준호 씨가 제 코트를 들고 입혀주며 말했어요.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준호 씨는 제 한쪽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안정감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준호 씨가 옆에 있으니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사실 거 있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도자기 수업에 쓸 앞치마 좀 사려고 했어요. 그럼 천 파는 곳으로 가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혹시나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청가게에서 예쁜 패턴의 원단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준호 씨가 세심하게 도와줬어요. 이 색깔이 은숙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어보세요. 제 눈은 정확해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준호 씨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전 미라 씨와의 일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을 믿어봐도 될까요? 사과 좀 사갈까요? 집에 과일이 없더라고요. 준호 씨가 과일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과를 고르는 준호 씨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하나하나 만져보며 신선한 것들만 골라내더군요. 와, 이거 정말 달콤하겠다. 가게 아주머니가 준호 씨가 고른 사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신랑이 고르는 눈이 좋네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도 신랑이라는 말이 어색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준호 씨가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갈하게 차려진 백반상을 보니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준호 씨가 제 앞에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입맛 없으실 텐데 억지로라도 드세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마음이 복잡하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고마워요. 챙겨주셔서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도자기 이야기까지 편안한 대화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은숙 씨, 미라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처받긴 했지만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라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해요.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빨리 가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준호 씨 표정이 심각해서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뭐가 이상했어요? 그냥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또 그 일인가요? 정말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준호 씨는 계속 창밖을 확인했어요. 정말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울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준호 씨가 익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준호 씨를 지켜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틈새로 가슴 부분에도 큰 흉터가 보였어요. 준호 씨, 그 상처는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준호 씨가 순간 움찔하더니 소매를 내려서 상처를 가렸습니다. 아, 이거요? 경찰일 때 좀. 말을 흐리며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많이 다치셨나 봐요. 깊어 보이는데요. 직업이 직업이니까요. 위험한 일도 많았고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상처가 신경 쓰였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겪었길래 그런 흉터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자세히 말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또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은숙 씨, 뭔가 걱정이 있어 보여요. 준호 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준호 씨가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궁금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 씨 눈에 슬픔이 스쳐갔어요. 분명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말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하기 싫은 일인지 모르겠었어요.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준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며칠 만에 웃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자주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예요. 준호 씨가 위로해줬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웠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준호 씨가 셔츠를 갈아입는 모습을 봤어요. 등에도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다쳤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준호 씨, 네, 아파요?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준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갑자기 상처가 많아서 지금도 아프실 것 같아서요. 준호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나가기 싫었는데 준호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 사람의 세심함과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흉터의 정체, 말하지 않으려는 과거, 그리고 계속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까지 모든 게 수수께끼 같았어요. 준호 씨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까지 모든 게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공방에 가시죠? 네, 장비들이 도착했다고 해서 확인하러 가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인데 누구일까 싶어서 준호 씨 표정을 봤는데 순간 굳어지더군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단답형 대답만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은숙 씨,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봐야겠어요. 준호 씨가 이미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평소에는 여유롭게 준비하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 관련된 거예요. 늦어도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그럼 공방은 혼자 가야 하나요? 오늘은 집에 계세요. 내일 같이 가요. 준호 씨가 급하게 옷을 챙기며 말했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죠?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준호 씨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갑자기 적막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도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 분인데 이상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현재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다고요? 어디를 간 걸까요?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해봤지만 똑같은 멘트만 나왔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준비해놓은 저녁을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 9시, 10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도 준호 씨는 없었어요. 침대 한쪽이 그대로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여전히 서비스 지역 밖이라고 나왔어요. 공방에라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가 혼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혹시 공방에 연락이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공방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어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제 정리해놓은 물건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도자기 물레 주변에 놓아둔 박스들이 모두 뒤집어져 있었고 벽에 걸어둔 앞치마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는데 누군가 이곳을 뒤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침입의 흔적이 뚜렷했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고 안에 있던 서류들까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물건을 훔쳐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뒤쪽 창문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창문 잠금 장치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준호 씨가 사라진 지금일까요? 급하게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침입 신고입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서를 받았어요.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요? 특별히 없었는데. CCTV는 없나요? 아직 설치 전이에요. 경찰이 간 후 혼자 공방에 앉아 있으니 무서웠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준호 씨가 없으니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 실종과 공방 침입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게 우연일까요? 혹시 준호 씨가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미라 씨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빚더미에 눌린 남자라고 했던 말들이요. 혹시 빚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걸까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벌써 이틀째 연락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이 났어요. 믿은 내가 바보였나 봅니다. 하루 만에 결혼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첫 번째 남편을 잃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힘들었어요. 배신감이 컸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걸까요? 연락 한 통화 없이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건가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셋째 날이 되는 거였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으니 모든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바람 소리, 계단 소리, 문 열리는 소리까지. 창문마다 커튼을 쳐놓고 문단속도 여러 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없으니 누가 저를 지켜줄까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준호 씨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겨우 몇 주 사이에 이렇게 의존하게 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보며 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역시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있습니다라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끝인가?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남편을 떠나보낼 때는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선택에 의한 이별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끝난 관계라면 정리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전화할까 싶어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준호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응급실이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오셔서 설명드릴게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챙겼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준호 씨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다쳤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박준호 환자 보호자인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호 씨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흉부 타박상이 심하고 기존에 앓고 계신 병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아요.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무슨 병이에요? 심장질환과 폐암 말입니다. 보호자분이 모르시나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질환에 폐암이라니요. 언제부터 앓고 있었던 거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앓고 계신 거예요? 의무 기록을 보니 1년 전부터 치료받고 계시네요.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요. 1년 전부터라고요? 그럼 저와 결혼할 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흉부 타박상 때문에 호흡이 좀 어렵지만 안정화되고 있어요. 다만 기존 질환 때문에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 씨가 있는 응급실 침대로 달려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준호 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왼쪽 가슴 부위에 큰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었구나. 준호 씨. 제가 부르자 천천히 눈을 뜨더군요.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숙 씨.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어요. 걱정했잖아요.
연락도 없이 어디 간 거예요? 준호 씨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길래 급하게 말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할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벗었어요. 미안해요. 말 못해서. 왜 말 안 했어요? 아픈 걸 왜 숨겼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부부인데.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의사가 와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3일 전밤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다가 가슴을 강하게 얻어맞으셨대요. 그런데 기존 질환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어서 의식을 잃으셨고요. 몸싸움이요? 누구와요? 그건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도 왔다 갔거든요. 경찰까지 왔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준호 씨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은숙 씨, 공방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봤어요. 수상한 사람이요?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스토커 말이에요? 네. 은숙 씨를 노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미행하고 있더라고요. 준호 씨가 저를 보호하려다가 다친 거였어요. 그럼 지난 며칠 동안 저 혼자 두고 간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병원 근처 모텔에 있었어요. 의식 잃었다가 깨어나니 여기 있더라고요. 왜 연락 안 했어요? 핸드폰도 부서지고 은숙 씨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저는 준호 씨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바보예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은숙 씨가 무서워할까 봐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이렇게 아픈데 왜 숨겼어요? 암 얘기하면 도망갈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호 씨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걸 왜 혼자 감당해요? 소리가 크게 나와서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왜요? 아픈 것도 위험한 것도 다 혼자서요? 준호 씨가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걱정하는 얼굴 보기 싫어서요. 그 말에 더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집에 약통 숨긴 것도 그래서예요? 네. 항암제였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CCTV는요? 은숙 씨 보호하려고 설치했던 거예요. 혼자 살 때 위험할까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의심스러웠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네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미라 씨가 말한 빚은 뭐예요? 병원비예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집에 담보대출도 받고 그럼 저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예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 씨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숙 씨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바보예요. 진작 말했으면 같이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죠?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마세요. 의사가 다시 와서 말했어요.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흉부 상처도 있고 기존 질환 관리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병실로 옮겨진 준호 씨 곁에 앉아 있으면서 지난 며칠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병도 앓고 저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은숙 씨, 네,
미안해요. 걱정 많이 했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같이 해요. 준호 씨가 안심한 듯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준호 씨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고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서로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숨기거나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은숙 씨, 정말 괜찮아요? 이런 남편이어도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픈 건 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실 텐데. 전혀요. 오히려 저도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준호 씨를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약 챙겨주고 영양가 있는 식사 준비하고 병원 따라가고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보람찼어요. 스토커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몸싸움하다 경찰에 신고했던 남자가 잡혔거든요. 공방 근처 오피스텔에 살면서 저를 몇 달 동안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잡혔네요. 네, 이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준호 씨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준호 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달째 되던 날 준호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이 의지가 강하시네요. 회복 속도가 빨라요라고 하시더군요. 은숙 씨 덕분이에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준호 씨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그때 준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숙 씨, 공방 일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준호 씨 돌보는 게 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공방 일이 그리웠어요. 몇 달 동안 손을 놓고 있다 보니 도자기가 만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혼자 일하는 게 걱정되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함께 하면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 눈에 의지가 보였어요. 자신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방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함께 가서 간단한 정리나 손님 응대를 도와주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함께 일하니까 더 즐거웠어요. 은숙 씨,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도자기 수업을 듣는 할머니가 감탄하시더군요. 고맙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흙을 만지고 모양을 빚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은숙 씨가 제일 예쁠 때가 일할 때예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준호 씨가 말했어요. 바다 보러 갈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좋았어요. 요즘 계속 실내에만 있었으니까 바깥 공기를 쐬는 것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차로 1시간 정도 가서 해변가에 도착했어요.
11월이라 쌀쌀했지만 바다 내음이 상쾌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조용했고요. 준호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좋네요. 네, 마음이 시원해져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으니 평온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은숙 씨, 네. 준호 씨가 저를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지금이 좋은데요. 그때는 서로에 대해 제대로 몰랐잖아요. 준호 씨 말이 맞았어요. 하루 만에 결혼했을 때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제 제대로 시작해요. 첫날은 이미 지나갔지만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병원에서 만졌을 때보다 훨씬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첫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6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늦었지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요. 은숙 씨, 사랑해요. 준호 씨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첫 번째로 하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설렘이었다면 이제는 깊은 사랑이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를 흩날렸어요. 준호 씨가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추우시죠? 아니에요. 시원해서 좋아요. 실제로 추위보다는 상쾌함이 더 컸어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네, 저도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할 게 없어도 함께 있으면 특별해지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보니까 더 감동적이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은숙 씨가 더 예쁘죠. 또 그런 말씀하시네. 부끄러워서 웃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진심이에요. 요즘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젊을 때 못 느꼈던 깊은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병이 나아도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준호 씨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당연하죠. 끝까지 함께 해야죠. 고마워요. 은숙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가 말했어요. 공방 간판 새로 만들까요? 왜요? 둘이서 하는 거니까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뭐라고 쓸까요? 은숙 준호 도자기 공방 어때요? 좋아요. 우리 이름이 들어가니까 더 의미가 있네요.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호 씨가 상 차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어요.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 움직이는 게 편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식사하며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했어요. 앞으로 자주 나가요. 건강할 때 여행도 가고. 좋아요.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행복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준호 씨와 저는 운명이었다는 걸.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냈으니까 앞으로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어요. 되었어요. 되었어요. 되었어요.